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한 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이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코믹스, 만화란 뜻입니다. 만화란 것을 한자로 그대로 풀어보면 흩어질만 그림화, 흩어져 있는 그림을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해 가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코믹스 중에서 한 코믹스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 코믹스 회사 중 하나인 DC, 디텍티브 코믹스는, 그리고 마블 코믹스는 코믹스 시장에서 38%와 25%로 매우 압도적인 코믹스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 마블과 DC는 현재까지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는 코믹스 시장으로 현재 등극되어 있는데요. 마블과 DC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코믹스 중에서도 슈퍼히어로 코믹스를 운영한다는 것이죠. 슈퍼히어로 코믹스는 무엇일까요? 슈퍼히어로 코믹스는 히어로,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뤄가는 것인데요. 그런 슈퍼히어로가 38%, 25%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코믹스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가 슈퍼히어로 코믹스가 왜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1930년부터 알아봅시다. 슈퍼히어로 코믹스가 새로 시작된 그런 1930년대 그런 연도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배트맨과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 배트맨은 DC, 스파이더맨은 마블, 방금 말씀해드렸듯이 DC와 마블이 따로따로 낸 캐릭터입니다. 원래는 배트맨이 먼저 나온 캐릭터였습니다. 배트맨은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히어로가 과연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스파이더맨은 전혀 다른, DC와 다른 새로운 분위기, 밝은 분위기로 시작하는 그런 만화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코믹스 시장의 첫 부분이 열렸다고 합니다. 1930년 이후에는 여기 보시는 나치 국기 대부분 아시고 계실 겁니다. 나치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군인입니다. 이 나치는 마블 코믹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바로 마블 코믹스가 2차 세계대전을 이용하여 여기 보이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가 2차 세계대전 덕분에 나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된 캡틴 아메리카가 나치를 어떻게 상대하고 무찌르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당시 전쟁 중이었던 미국 군인과 여러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벌었습니다. 애국심을 키워주기도 했으면서 말이죠. 여기 1940년대부터는 꽤 재밌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오른쪽 사진을 먼저 볼까요? 헐크와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다른 울버린도 보이고 스파이더맨도 보이고, 이렇게 여러 히어로가 한 개의 사진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팬이 그린 사진이 아니라 직접 마블이 낸 사진입니다. 여기도 왼쪽 사진도 보시면 슈퍼맨, 원더우먼, 그린랜턴, 배트맨, 이렇게 여러 명의 히어로가 한 개의 사진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여러 명의 히어로가 한 개의 만화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크로스오버가 1940년대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하면 드라마와 영화겠죠. 여기 보시면 방금 보여드린 배트맨, 스파이더맨 사진과는 다르게 실제로 찍은 스파이더맨 사진과 배트맨 사진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디지털 시대에 히트를 노린 마블과 DC의 작품이었는데요. 여기는 스파이더맨, 배트맨, 이렇게 실사 영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여기 소련 국기가 보이시는 걸 보실 겁니다. 여기 소련 국기가 보이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1980년대는 내전이 심화된 그런 세상이었는데요. 근데 소련을 풍자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낸 한 히어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은 지금까지
여러 명의 소련 악당들을 상대하는 그런 내용을 다룬 만화였습니다. 이때 당시 내전 상황을 풍자하고 알리는 그런 만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글귀는 코믹스 안에 뜻이 담기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코믹스 안에 뜻이 담긴 겁니다. 이 아이언맨이 소련에 대해서 풍자하고 알리고 이런 내용을 나타냄으로써 코믹스 안에 뜻이 담기게 됩니다. 네, 2000년대 이후에는 방금 말했던 마블과 DC가 이렇게 동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큰 문화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서 아직 큰 문화적 변화는 볼 수 없는데요. 이런 큰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면은 마블과 DC 둘 중 하나가 과연 무슨 작품으로 어떻게 히트를 칠지에 따라서 현재 판도권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합니다. 네, 지금까지 히어로 코믹스의 역사를 정말 세세하게 잘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방금 보신 것 같이 자, 점유율로 돌아가 보죠. 여기 마블과 DC 점유율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말했듯이 네, 그 2차 세계대전을 마블이 캡틴 아메리카라는 작품으로 알렸다고 하죠. 그때 당시 마블은 큰 히트를 쳤습니다. 마블이 이렇게 38%, 25% 이렇게 압도적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블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잘한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든 전쟁 시대가 하든 내전 시대가 오든 그런 식으로 시대를 잘 타면서 이렇게 38%의 엄청난 점유율로 오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마블의 성공은 네, 아직도 이렇게 38%라는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나머지 이미지 코믹스, IDW, 다크호스 여기는 다 합쳐서 마블을 조금이라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코믹스들은 별거 아닌 코믹스들이죠. 이 코믹스들은 마블과 비슷한 시기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건 뭘까요? 시대적 변화를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블은 시대적 변화를 잘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대적 변화를 잘 나타내면서 마블처럼 현재 지금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강연을 듣고 마음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